안녕하세요. 차이와 반복 183페이지 반복은 차이의 분화소이다의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타르드의 철학은 최근의 위대한 자연 철학들 중에 하나로서 라이프니츠를 계승하고 있다. 이 철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첫 번째 차원에서 볼 때 그 철학은 모든 현상들을 지배하는 세 가지 기초 범주와 이 범주들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반복, 대립, 적응이 그것이다. 반복, 대립, 적응. 그러나 대립은 어떤 하나의 차이가 분배되는 형태에 불과하다. 이 형태 아래 차이는 반복 안에서 분배된다. 이는 반복을 제한하고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무한을 향해 반복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생명이 자신의 부분들을 둘씩 대립시킬 때 무한정한 성장이나 증식을 포기하고 이로부터 제한된 전체들이 형성된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무한을 얻고 다른 본성의 반복, 곧 생식의 반복을 획득하게 된다. 적응 그 자체도 반복적인 흐름들이 어떤 상위 반복 안에서 교차하고 통합되는 형태이다. 그 결과 차이는 두 종류의 반복 사이에서 나타나며 각각의 반복은 자신과 어떤 같은 등급의 차이를 가정한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반복이 차이를 위해 있다. 왜냐하면 대립도 심지어 적응마저도 자유로운 형태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차이는 사물들의 최종적인 목표로서 그 어떤 것과도 대립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도 봉사하지 않는다. 차이는 사물들의 최종적인 목표로서 그 어떤 것과도 대립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도 봉사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반복은 두 가지 차이 사이에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차이 안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한 질서로 이행하도록 한다. 즉 우리는 외적 차이에서 내적 차이로, 요소적 차이에서 초월적인 차이로, 무한소의 차이에서 인격적이고 단자론적인 차이로 이행한다. 따라서 반복은 차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차이가 차이나게 이어지고 차이를 자기 자신의 목표로 삼는 과정이다. 단자론과 사회학, 그리고 보편적 변이 참조. 각주도 또 밑에 참조한 게 있어요. 타르드의 사회학을 심리학이나 심지어 내성심리학으로까지 환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류이다. 타르드가 디르켐을 비난한 것은 그가 설명해야만 하는 것, 즉 수백만 사람들의 유사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비인격적 소여들 아니면 위대한 인간들의 이념들이라는 양자택일의 자리에 그는 자질한 사람들의 변변찮은 관념들, 변변찮은 발명들, 그리고 모방적 흐름들 사이에 상호 간섭들을 놓는다. 타르드가 창시한 것, 그것은 미시사회학이다. 이 미시사회학은 반드시 두 개인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단일하고 똑같은 개인 안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주저한다는 것은 극소화된 사회적 대립이다. 또는 발명은 극소화된 사회적 적응이다. 개인 연구물들에서 출발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복이 어떻게 작은 변이들을 모으고 통합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언제나 차이 짓는 차이소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타르드의 철학 전체는 그래서 차이와 반복의 변증법으로 요약된다. 그것은 어떤 우주론 전체 위에 미시사회학의 가능성을 근거짓는 변증법이다. 188페이지 대자적 반복의 2절. 시간의 두 번째 종합, 순수 과거.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은 비록 그것이 시원을 이루는 종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시간 내적이다. 이 종합은 시간을 현재로 구성하지만 그렇게 구성된 현재는 지나가 버리는 현재이다. 시간은 현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로를 침범하는 도약들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현재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즉, 현재는 시간을 구성하지만 이 구성된 시간 안에서 지나가 버린다. 이로부터 우리가 기피하지 말아야 할 필연적 기결이 따라 나온다. 즉, 그 안에서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이 일어나는 어떤 또 다른 시간이 있어야 한다.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은 필연적으로 어떤 두 번째 종합을 전제한다. 수축의 유한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현재가 지나가는지, 그리고 현재가 시간과 똑같은 외연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첫 번째 종합은 습관의 종합이고 이 종합은 시간의 진정한 정초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초와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 이 근거의 각주는 읽어볼게요. 들레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특정짓는 중요한 용어들, 모두 과학적 원리들의 발생을 설명하고 그 원리들이 지닌 보편적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초월론적 토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들레즈는 시간을 세 가지 종합의 차원으로 나누어 해명하는 것처럼 초월론적 토대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정초는 경험론과 연상주의를 염두에 둔 토대이고 시간의 첫 번째 종합에 의해 발생한다. 근거는 베르그손의 순수 과거와 원뿔 도식을 염두에 둔 토대이고 시간의 두 번째 종합에서 주어진다. 하지만 앞으로 다룰 시간의 세 번째 종합에서 성립하는 토대를 바탕이라 불리고 이 바탕은 무바탕과 근거 와해로 이루어진다. 바탕은 무바탕과 근거 와해로 이루어진다. 190페이지 기억, 순수 과거, 현재들의 재현. 먼저 과거가 두 현재 사이에 끼어 있다는 통념을 생각해 보자. 즉, 과거는 그것이 한때 구가했던 현재와 그것이 과거이기 위해 거리를 둔 현재 사이에 끼어 있다. 과거는 사라진 현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사라진 현재가 겨냥되는 요소이다. 또한 특수성도 역시 이제 그 겨냥된 것 안에, 다시 말해서 복합과거, 시제의 과거 안에 있다. 반면 과거 자체, 곧 반과거, 시제의 과거는 본성상 일반적이다. 시제의 과거 각주는 번역하기 어려운 대목, 반과거 시제의 과거 혹은 반과거 시제의 존재자로 옮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따라서 앞 문장은 복합과거 시제의 과거로 옮긴다. 이 반과거 시제의 존재자는 들레즈가 실존과 구별하는 실존 양태들, 가령 내속, 공속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일반은 그 안에서 각각의 사라진 현재를 특별하게 그리고 특수한 것으로 겨냥하는 요소이다. 훗설의 용어 사용법에 따라 우리는 파지와 재생을 구분해야 한다.
재생은 파지와 달리 능동적이고 재현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재기억의 기능을 말하고, 재생의 대상은 언제나 객관적 위치와 동일화 가능한 정체성을 띠게 된다. 과거의 4가지 역설. 과거를 두 현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현재, 과거가 한때 구가했던 현재이든, 그것이 과거이기 위해 거리를 둔 현재이든, 그 현재로부터 출발하여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사실 우리는 과거가 한때 현재였다가 그 이후에 구성된다거나 새로운 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된다고 믿을 수 없다. 만일 과거가 과거로서 구성되기 위해 새로운 현재를 기다려야 한다면 사라진 현재는 결코 이행할 수 없으며 새로운 현재 또한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현재인 동시에 과거가 아니고서는 결코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과거는 먼저 한때 현재였던 동시에 미리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역설이다. 이는 과거와 그것이 한때 구가했던 현재의 동시간성이라는 역설이다. 이것의 각주, 이 부분에서 들레즈는 베르그손의 시간론을 4가지 역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역설은 동시간성의 역설로 순수 과거와 사라진 현재 사이에서 성립한다. 두 번째 역설은 공전의 역설로 순수 과거와 현행적 현재 사이에서 성립한다. 세 번째 역설은 선재의 역설로 순수 과거와 지나가는 현재 사이에서 성립한다. 마지막으로는 순수 과거의 자기 자신과의 공전이라는 역설이 있다. 현재의 동시간성이라는 역설에 대한 각주가 베르그손의 시간론을 4가지 역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각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끈덕지게 자신을 주장하면서 내속하고 공속하며 그런 의미에서 있다에 대한 각주는, 들레즈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실존과는 다른 혹은 실존보다 더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존재 양식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장에 나오는 내속, 공속, 존속, 항존, 이 말들은 모두 실증적이지만 자기 은폐적이어서 개념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재현 이하의 존재론적 사태를, 더 정확히 말해서 잠재적 차원의 존재론적 사태를, 하지만 재현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현적 차원 안에서 그 차원의 조건으로 끈질기게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존재론적 사태를 나타낸다. 특히 고집하고 주장한다는 뜻의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현 이하의 차원에서 끈질기게 자신을 주장하는 존재자의 존재 양태를 표현하기 위해 들레즈는 다른 문맥에서 반과거적 존재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190쪽 주 10과 234쪽 주 44를 참조하라고 하네요. 190쪽 각주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0쪽) 10번. 이거 반과거 시제의 과거 혹은 반과거 시제의 존재자를 옮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따라서 앞 문장은 복합과거 시제의 과거로 옮긴다. 이 반과거 시제의 존재자는 들레즈가 실존과 구별하는 실존 양태들, 가령 내속,
공속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